필요한 2번이에요. 증명.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우라는 거는 뭐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거 참거짓이 일치하는 명제 있죠? 자, 거기에 대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A, B가 1이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다.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 A는 1이 아니다 또는 B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A가 1이 아니다면 A가 1인 경우는 A가 1인 경우 하나밖에 없지만 A가 1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1이 아닌 경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니다가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상적 생각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요것에 배우 명제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왜? 배우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요거의 배우 명제 어떻게? 자, 부정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1, B고, 엔드죠. B가 1이면 A 곱하기 B가 1이다.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A가 1이고 B가 1이면 곱하면 1이다. 뭐야. 그냥 바로 꽂혀버리잖아, 그지? 오, 맞네. 0.5초내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그 상황, 그 주어진 상태로 봤을 때, 뭔가 좀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우를 찾아봐라. 대우 명제를 찾으시고,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우 관계에 있는 이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된다. 됐죠? 그렇게 증명하시는 거고요. 자, 2번도 볼게요. 2번 보시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여기 보면 이제 뭐뭐에 대하여, 실수 xy에 대하여라는 이렇게 수식어 붙는 거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식어기 때문에 나중에 대우나 이런 거 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자, n 제곱이 요것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거고 여기죠, 그죠? 자연수 n에서 n이 자연수인 상황에서 자연수 n을 제곱했더니 짝수가 됐대. 그렇다면 제곱하기 전 i가 반드시 짝수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힘든 게 아까는 이제 not이 붙어 있으니까 아니다가 붙어 있으니까 생각하기 힘든 거였고 요거는 이미 뭔가 버무려져 있어. 그죠? 뭔가 연산이 끝난 상태야. 문제 안 가르쳐주고 그냥 연산이 끝난 상태의 그 결과를 보시고 연산하기 전이 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란 얘기죠. 두 개를 곱해서 10이 됐어. 또 곱하기 전에가 뭐야? 이거 물어보면 아니 두 개 곱해서 10 되는 게 2, 50밖에 없냐? 그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반대로 하시면 자, 대우를 구하라라고 하시면 얘는 그냥 조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어떤 그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자연수가 n인 상황, n이 자연수인 상황에서, 자, 대우 가세요. 그럼 n이, 자,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지금 n은 자연수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럼 자연수 범위에서는 짝수 아니면 다 뭐야? 홀수죠. 됐습니까? 그래서 n이 짝수가 아니다를 분석하기 힘드시면 n이 뭐야? 홀수이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왜? 자연수 범위에서는 짝수 아니면 홀수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홀수를 두 번 곱하면 홀수가 된다. 어때요? 맞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시면 좋다. 그래서 어떤 명제를 따질 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본 명제가 참거짓을 따지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우를 찾아서 해라. 그렇죠?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힘들면. 이제 한번 자, 귀lum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증명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귀lum법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당연한 거야. 되게 당연한 건데 그걸 증명을 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반대로 결론은 부정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뭐 그냥 얘기 좀 편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자, 이거를 이제 증명해라 이렇게 나온 거야. 물론 지금은 우리 이제 실수 범위에서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실수 범위에서는 무리수 아니면 다 뭐예요? 유리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루트 3 무리수라고 배웠는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루트 3은, 그래,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아닌,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을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루트 3이나 무리수인 걸 지금 증명할 건데, 직접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어떻게 무리수라는 걸 꼭 집어서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뭐 어차피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니까, 자, 그러면 내가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걸 바로 얘기는 못 하겠고, 잘 봐. 루트 3이 그럼 유리수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말을 한 상태에서, 루트 3이 유리수라는 성질을 여기다 막 입혀보는 거야. 입혀보다 보면, 유리수가 아닌 애를 가지고 유리수라고 우기면서 문제를 푸니 뭔가 에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거봐. 말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유리수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기술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콕 찍어서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간접 증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럼 유리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냥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야, 유리수가 뭐니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A분의 B의 형태,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 유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그냥 A분의 B요라고 써버리시면 안 되고, 대신 A하고 B가 어떤 애라는 거 써주셔야 돼요.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 그죠? 여기는 지금 양수범에서 놓을 거니까, 자연수식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루트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 서로소라는 게 뭐죠?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 즉, 나눠 떨어지는 수가 1뿐이, 결국 여기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다 유리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분모가 0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짜투리 성질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크게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수를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양변에 A를 곱합니다. 이렇게 곱할 수가 있죠. 나 루트가 싫은데요? 그렇죠? 양변 제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제곱했어요. 제곱을 하고 봤더니, 자, B제곱이라는 애가 A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거래. 어떤 수에다가 3을 곱했어? 그렇다면 당연히 B제곱은 뭐가 됩니까?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렇겠죠? 어떤 애다 3을 곱한 거래. 당연히 3의 배수지. 3의 배수입니다. 자, 근데 B제곱이 현재 3의 배수래요. 자, B제곱이 3의 배수라고? 그렇다면 똑같은 걸 B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거 B를 2번 곱한 거니까 똑같은 걸 2번 곱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정수사에서 보면 AB가 정수니까 정수 똑같은 거 2번 곱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당연히 B 역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시겠죠. 그렇겠죠. 왜? 3의 똑같은 걸 2번 곱해서 3의 배수가 됐다는 얘기니까 3의 배수끼리 곱해서 3의 배수가 되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B가 3의 배수라고요? 그럼 3의 배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 3K, 그죠?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해볼게요. 3A제곱을 3K로 쓸 수 있는 B를 3K로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가로를 풀었더니 이렇게 돼서 그럼 A제곱이 다시 3K제곱이 돼요. 그럼 이것도 아까 했던 멘트로 그죠? K제곱에다 3을 곱했더니 A제곱이 됐대요. 똑같아요, 멘트는. 그럼 A제곱은 역시 3의 배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요? 역시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A를 어떻게, 3T,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되지? 그건 좋아, 이거야.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까 A하고 B가 어떤 애를 써? 서로 소인, 그죠? 정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A도 3의 배수, B도 3의 배수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뭐야? A와 B가 3의 배수이므로,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요 가정, 그죠?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3은 뭐야? 무리수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는 게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기록법 자체가 쉬운 증명법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뭔가 직접적으로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 너네들이 탁 이겨봐요. 맞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무리수를 증명을 할 건데 직접적으로 이래서 무리수가 아니라 이거 그냥 무리수 아니라고 생각해봐. 어때? 말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려운 거 절대 안 내시고요. 딱 요 문제 내세요.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세요. 또는 뭐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세요.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요 틀 그대로 외우셔가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적어내시면 돼요.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 이거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여기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우리 항등식에서 항등식이라는 얘기. 그게 뭐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것이 항등식이었거든. 절대부등식은 부등식계의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x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왜 항부등식이라고 이름 안 했나요? 모르시더라고요. 처음 만든 놈이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과 거의 유사한 개념. 항등식은 대신 등식인 거고, 절대부등식은 대신 부등식인 거고, 그냥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절대부등식은 말 그대로 뭐 외울 건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 뭐 페이지 넘기면 절대분식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외울 건 없는데요. 그래도 뭐 하나 얘기하자면 200쪽 보시면 다른 건 됐고 요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절대부등식. 그냥 너희들이 꼭 외워줬으면 하는 거 요런 거. 자, 실수범위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그렇다면 어떻죠?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하죠. 이게 지금 실수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뭐,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이제 실수인 경우에는, 그지? 실수인 경우에는, A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도 이제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으뜸은 바로 뭐냐? 자, 산술평균과 이름이 길어. 기하평균의 관계. 그래서 그냥 이거 이름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냥 줄여가지고 산술기하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산술기하 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뭐냐면 산술평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평균 구하는 방식대로 구하는 거. A하고 B가 있어요. 자, A하고 B가 있는데 너네 이거 평균 구해 그럼 어떻게 해? 더한 다음에 반당 하죠. 그죠? 자, 요게 사실 산술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뭐냐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를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암기 하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제 줄임말은 이제 산술기하라고 이제 외워서 많이 푸는데, 자, 얘네가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얘네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도 꼭 반드시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거기 페이지 보시면 몇 쪽이 있니? 202쪽 보시면 있죠? 자, 여기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조건과 같이 꼭 외우셔야 돼요. 물론 메인은 이거죠. 당연히 메인이야. 메인은 저건데 조건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작정 쓰셨다가는 오히려 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산술기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다 외우셔야 돼요. 등호는 A는 B 때 성립한다까지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산술기하 뭐니라고 하면
아,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단 a하고 b가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등호는 a가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까지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요건 안 외우셔도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뭐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꼭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 이 모양보다는 여기에서 양변의 2를 곱한 요 녀석. 요 녀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야 산술기야 얘기해봐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이거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사실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쓰세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그 관계를 쓰세요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관계를 사용해서 뭔가를 푸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를 푼다는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100만 배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A 더하기 B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우지만 실제 느낌은 두 수의 합은 2 곱하기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워놓으셔야 산술기하를 잘 쓸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러면 이 덩어리가 나중에는 덩어리로 나와 진짜 모양 자체가. 그래서 두 덩어리, 두 녀석의 합이 2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외우세요. 자, 산술기하부터 마무리. 자, 203쪽에 보시면 2번 보세요. 자,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1번.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항상 양수란 조건이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술기하 뭐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 내가 그러면 이 산술기하를 쓸 겁니까? 딱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양수라는 게 보이거나, 또는 합, 또는 뭐죠? 곱, 요런 게 눈에 띄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최대값이나 최소값 구하라는 데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양수란 조건이 보여. 근데 거기에 합곱 요런 게 보여. 그다음 뭐 역수 요런 것들이 보이시면 산술기하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자, 얘도 보시면 양수란 조건이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보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냥 뜬금없이. 원래 최대 최소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런 함수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양수란 조건이 있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합이 보이고 역수가 보이죠. 그죠? 그렇다면 산술기하 쓰는 거야. 자, 산술기하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외울 때는 A 더하기 B로 외우지만 아까 그냥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어. 두 수의 합은 2 곱하기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약간 요 느낌으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구야?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셨어. 약분되시죠? 끝. 되게 쉽지. 그지?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제일 작은 애는 얼마고요? 최소값은 2가 되죠. 이렇게 어렵죠. 한 줄이면 끝내. 내가 산술기하를 쓰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못하는 거지. 산술기하 문제는, 길어야 한 세네 줄로 다. 근데 내가 산술기하를 지금 써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수라는 조건, 최대 최소 멘트 나오고 양수라는 조건이 보여. 그럼 일단 살짝 의심 들어가서 합곡, 역수 같은 게 보이시면 산술기하라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거 자체도 뭐 불편해라고 하시면 그냥 최대 최소인데 양수라는 게 보여. 그럼 일단 산술기하 때려봐. 그럼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양수죠. 양수죠. 문제에서 이것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합 보이네. 그리고 역수 보이네. 양수라고 했고 최대 최소 얘기 나왔고 그죠? 그럼 뭐 한다? 산술기가 들어가야겠구나. 자,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없어지네?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뭐야? 얘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지?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거. 괜찮죠? 자, 뒤에도 한번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뒤에 뭐 증명 살짝 나와 있는데, 잠깐 씹어. 필제를 6번으로 바로 점프할게요. 자, 저기서 먼저 증명하라고 나왔는데, 이제 증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최소값 구하는 훈련으로 할게요. 그럼 문제 살짝 바꿀게.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B분의 A 더하기 A분의 9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문제를 바꿨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거야.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최대 최소 이항이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역수가 보입니다. 얼추. 자, 그럼 뭐 해라? 산술 이하를 쓸 거야. 자, 두 개의 합은 그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죠. 슥슥슥슥 따지시면 결국 요거는 2 루트 9가 돼서 요거 3이니까 6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6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시죠. 그냥 넣기만 이렇게 기억하고 물론 여기서는 조금 더 살이 바뀌는 게 있어요. 살짝 살 붙여지는 게 있는데, 아니, 그냥 이 틀은 그냥 이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뭐 어떻게 잡스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배운 대로, 그냥 더하면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집어넣었더니 나오네. 살짝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흐름 타석에서 한번 가볼게요. 유제 7-7번에 1번. 뭐, 저거는 그냥 아까 한 거랑 똑같으니까 됐고. 자, 유제 7-7번에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증명하라고 나왔지만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하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일단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자, 이거는 전개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하나씩 정리하시면 1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시게 되어 있고 요거 A분의 B 더하기 잘 봐. B분의 A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상태 선생님이 3개짜리 산술기가 없는데요. 그렇죠. 3개짜리는 없어요. 지금 2개짜리 산술기가 있는데 잘 봐.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미지수가 있어야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를 해놓고, 야,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해봐. 무슨 소리야? 2는 2인데 뭐 최대가 없고 최소가 어딨어? 내가 A라고 써놔야, 야, 이거 최대값, 최소값 구해봐. 해야 말이 되지, 일단. A는 변수니까. A는 최대 100까지 될 수 있고, 뭐 최소 뭐 마이너스 500까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멀쩡한 숫자 하나 딱 적어놓고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는 미지수가 있어야지만 얘기가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잘 봐. 지금 여기 숫자 2는 잠깐 없는 셈 쳐봐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없다 쳐봐. 그럼 어떻게 돼? 두 수의 합은, 지금 A, B가 양수한 조건이 있어요. 자,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불만 없지? 이거 지금 산술기가 쓴 거야. 두 개의 합은 2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상황에서 양변에, 요 부등식에서 양변에 그냥 2를 더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오래 우리 부등식에서 A가 B보다 크다 할 때, 양변에 1을 더하는 거,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한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최대 최소는 미지수 있는 애만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잠깐 없다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산술기가 바로 들어가시는 거야. 됐죠? 그리고 양변에 2를 더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등호 라인 잘 맞춰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쓰면 라인 맞춰 쓰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럼 옆에 하나가 나오시고요. 요거 하시면 쉽죠. 그래서 2 더하기 2 되죠. 자, 되죠.
그치?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뭐 넣는 이거 하면은 4보다 크거나 같다죠. 얘는 지금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소값은 4. 이렇게 보시죠. 여기 2단계. 뒤에 뭐 하나, 살 하나 살짝 붙여있는 거는 잠깐 가린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쓰시고, 양변에 그거를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봐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쉽도 깔끔하게 연결이 되시면서 답이 납니다. 자, 이런 스킬들을, 자, 필 실험 봅시다. 자, 얘도 이제 산술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 문제 조건에서 x하고 y가 양수라는 조건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자, 곱이 1이라고 되어 있고, 2x 플러스 3y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수인 조건인데 합이고 최대치도 구하라. 산술기. 앞에서는 문자가 하나가 하고 다 약간 역수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약분해서 까지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까지진 않아요. 자, 하지만 문제에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녀석의 합은 2 루트 두 녀석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써보시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아까 x 곱하기 y가 1이라고 했는데, 그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십니다. 그럼 최소값은 얼마다? 2 루트 1이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이제 반대 버전인데요. 지금까지도 보면 다 합이 주어지고 최소값 구하라는 모양이 나왔거든? 자, 지금 요 두 번째 문제는 살짝 반대예요. 자, 합이 16이라고 주어져 있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산술기가 쓰시는 거예요. 합이 왼쪽이니까 얘가 요게 그지? 메인 주어지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쓸게요. 두 녀석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녀석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쓸 건 다 쓰자는 얘기야. 자, 요거 얼마야? 16 대시고 요거 2 대시고 요거 2xy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걔는 지금 xy 구하는 중이에요. 그죠? 나눌 거 나누시고요. 천천히. 루트 벗어야 돼. 제곱하세요. 64. 이렇게. 양변 2 나누세요. 32. 이렇게. 됐지? 됐네. xy가 3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작거나 같다니까 가장 큰 애가 뭐야? 3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다 오른쪽에 값이 없어지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죠? 먼저 500값을 구하는 거지. 근데 이쪽은 부등호가 이제 작다다 보니까 문제에서 풀 때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최대값을 하면 최소값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자, 유제 7-8번입니다. 양수한 조건이 있고요. x 곱하기 y가 2분의 1이래요. 자, 보세요. x 플러스 2y의 최소값과 그때 xy도 같이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던 대로 그거나 같다 2배 루트 x 2y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럼 2 루트 2xy 하시면 되겠고요. xy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2가 나오죠. 그러면 자 최소값은 일단 2가 됐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최소값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야, 그때의 x하고 y도 같이 구해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x 플러스 2y가 2일 때, 그죠? xy를 구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될 때 x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최소가 2라고 했으니, x 더하기 2y가 2다와 xy가 2분의 1이다를 연립을 하셔서 xy를 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일단 그냥 풀면 그렇게 나오겠지. 자, 그런데 요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뭐냐면 최소가 될 때의 xy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지금 내가 최소값을 뭐라고 얘기했죠? 2라고 얘기했죠. 2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등호에 걸리는 거지. 그렇죠? 아까 우리 산술기가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때 써먹으시면 좋아요.
물론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일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랑 연립해서 문제를 푸셔도 물론 100% 답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내가 등호, 즉 최소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될 때는 두 녀석이 같을 때야 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그냥 바로 x는 2y다와 x 곱하기 y는 2분의 1이다를 연립해서 문제를 푸십니다. 자, 사실상 얘는 아니, 이거나 뭐 얘가 조금 그죠? 2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좀 불편해 보이지만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심플한 애가 안 나옵니다. 좀 이제 뚱땡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 뚱땡이 더한 게 2다. 이거랑 이거 연립하는 것보다는 뚱땡이끼리 같다라고 푸시는 게 100만 배 편해요. 이건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 나오는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냥 최소값이 되는 거랑 연립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가 될 때의 상황, 어떨 때다? 두 녀석이 같을 때다. 그죠? 그거를 연립해서 푸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 자, 이걸 한번 가볼게요. 자, 이 x가 2y를 바로 둡시다. 삥 대입하시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x가 2y니까 2y, y는 뭐 2분의 1 나오게 될 것이고 y제곱은 4분의 1이니까 y는 얼마? 뿔마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x하고 y는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되고 x는 뭐가 되겠어요? y가 2분의 1이니까 1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불편합니다. 뭐 1번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x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 2 빼기 2y 곱하기 y가 2분의 1이다. 이거 푸시면 되죠.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뭐 2분의 1 하시고 2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분의 1은 0이다 하시고 우리 분수 있는 거 싫어하니까 곱하시면 이렇게 되시고 완전 제곱식 대신에 완전 제곱식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y가 2분의 1이 나오긴 하죠. 근데 좀 길죠? 확실히 깁니다. 뭐 식도 좀 뚱뚱해지고요. 나중 가면 이쪽에 제곱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곱이 나오시게 되는데, 그냥 이 1번 방법을 보시면 여기 4차씩 나올 때, 요 방법을 보면 2차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수나 이런 것도 확실히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꼭 같이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시험 볼 때, 모르면 당연히,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성질을 모르시면 이렇게 곱으니까 이렇게 돼서 붙이면 되는 거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는 거고, 단지, 웬만하면 공식 외우실 때 같이 외우시고 써줘라. 훨씬 크다. 저기 그러면요.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여기 곱하기 대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B, 잘 봐. 그 다음에 4 더하기 B, 1, AB분의 4, 이렇게. 하나씩 곱한 거예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로 쓸 수가 있겠죠. 자, A 곱하기 B도 양수죠. A랑 B랑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5는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데, 물론 5라는 수를 나중에 더해줄 거긴 하지만, 일단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잠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없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로 역수 보이고,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산술기야. 두 녀석의 합은 두 녀석의 5배. 이 루트 씌워서 2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자, 산술기가 쓴 상태에서 어떻게 양변에 짠 하고 5를 더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고 그러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되면 4에서 얼마다? 9 이렇게 하시고 그럼 최소값은 4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좀 중간에 요 가리고선 썼던 그 스킬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괜찮은 스킬이에요. 자, 필레제 9번 봅시다. 자, 이제는 산술기야 웬만한 건 다 해서
좀 숨기고 싶은 거야. 선생님들 문제를 어떻게 숨기시냐면, 살짝 교묘하게 숨기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 x가 여태까지는 양수다라는 조건 갖고 놀았는데, 갑자기,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왜 그러지? 자, 일단 봅시다. x 더하기 x-1분의 1 이렇게 했어요. x가 1보다 크다고 어차피 양수는 똑같이 양수니까, 사실비교 해야지! 라고 해서 바로 사실비교 들이대봤다? 아, 이 사실비교 들이댄 건 잘못한 게 아닌데, 이게 뭐지? 여기 약분돼야 느낌이 좀 좋은데,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약분되면 좋겠어,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 식을 약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다가 나온 이유는 요걸 살짝 바꾸시면 이항하면 어떻게 돼? x-1이 0보다 크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x-1이라는 애를 얘가 0보다 큰 애니까 얘를 살릴 거야. 그리고 분모에 있는 애는 어떻게 다시 복구시키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쟤를 살리기 위해서 자 위에 x 보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x-1로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등호가 성립이 되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얼미리 말씀드리면 못 비슷한 거야. 그냥 이 식에다 1을 뺀 거예요. 그죠? 1을 뺀 거예요. 1을 빼면 이 같을 리가 없지? 알았어, 미안. 다시, 이렇게 하면 돼. 다시, 물론 이제 치환을 하셔야 되는데, 치환하지 않은 상태로 가시는 훈련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치환 지금 가라고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탁! 힘들지만 참고 해보자고. 자, 요걸 한 덩어리를 보는 거야. 한 덩어리를 보는 거야.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x-1 곱하기 x-1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죠? 두 수의 합은 2 곱하기 2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면에 1을 더하면 되지. 그럼 여기 이제 통째로 까지니까 결국 2 더하기 1에 대해서 3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자, 요렇게 하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시야를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선생님 저거 잘 안 보여서 미치겠는데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뭔가 얘기한 것처럼, 자, x가 1보다 크다 해서 힌트를 넣는 거야. x가 1보다 크다고? 그렇다면 x-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 x-1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x-1을 자 t로 치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부분을 t로 치환을 해버리십니다. 자, 근데 원래 식이 x 더하기 지금 x-1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x-1을 t로 치환하겠다라는 작전을 쓰시면 x 대신에는 뭘 집어넣으시면 돼? t 플러스 2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넣을게요. 아까처럼 뭐 빼고 더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넣기만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t 더하기 1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죠? 조금 이쁘게 다시 한번 쓰자면 t 더하기 t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생각이 되게 편해요. 사줄게요. 그죠? 크고 나갔다 t분의 1 하시고 양변에 1 더한 느낌. 약분 2 빼는 것은 3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조금 더 그냥 풀기엔 좀 편안하죠. 저렇게 막 덩어리를 통째로 약분을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에 힘드시면 근데 웬만하면 이 정도는 통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으시면 치환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도 보시면 여기 다 아니면 게 있는데 자, 2번을 보자면 앞에 뭐가 곱해져 있거든요. 4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되죠. 그럼 얘도 요 느낌으로 그냥 통으로 하는 느낌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 거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애를
어떻게든 4x, 그러니까 x-1이 있는 모양으로 강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통으로 4로 묶어버려요. 왜 그래야 나중에 산술기한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쓸데없이 여기 지금 정리하면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플러스 3을 해주셔야 두 개가 쌤쌤, 또이또이가 되겠죠.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산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배에, 그죠? 루트 하시고 두 개의 곱, x-1 곱하기 x-1. 똑같이 3배. 그러면 이 루트 4니까 2, 3 해서 7. 되죠? 요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여전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전 옆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x-1을 t로 치환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x 대신에는 하나나 t 플러스를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 원식이 4x-1 더하기 x-1분의 1이었어요. 그대로 이렇게 넣기만 하세요. x 대신에. 그러면 4t 플러스 4 빼기 1 더하기 t분의 1 그냥 이렇게 나올 거냐. 그지? 내가 지금 x 대신에 t 플러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러면 4t 더하기 t분의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적는다. 그러면 아까 딱 선생님 2배 루트 4t t분의 1 들어가죠. 양변에 3 더한 효과. 그러면 얼마? 그렇지. 나오겠죠. 이제 힘드신 분들은 그냥 치환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통째로 뽑는 연습도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거를 연습을 하시면 그냥 이좀 쉬운 문제에서 하다 보면 이 시야가 넓혀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장기적으로 좋아서 웬만하면 통으로 하는 걸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치환하는 걸 일단 적응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치환하는 게 완벽하게 되신 후에 그냥 까만색으로 하는 걸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꼭 치환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 같이 해볼게요. 유제 7-13번. x가 1보다 크다했으니까 x-1 양수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요걸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무조건 객으로 그냥 묶어버려요. 응. 자, 묶어버리시고 이제 수습하는 거야. 전개 보면 2x-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가 어떤 게 있었으니까 뒤에다 2를 더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전개하면 2x-2니까 없어져서 다시 b식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사줄기가 들어가. 딱 가리고, 그죠? 2 루트 2x-1 x-2 하시고 짠 플러스 2 이렇게 하는 거죠. 빠방 약분 되시고 2 루트 4 2 돼서 4 2 돼서 6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 요거 이제 됐건 됐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었죠? 앞에 유제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자, 사실 풀이가 외워야 되거든요. 자, 별표 좀 푸짐하게 하겠습니다. 유제 7-12번인데 여기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랑 좀 다르다 얘들아. 잘 보시면 지금까지는 자, 여기 보면 요게 1일 때 하시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이게 합이 주어지면 여기가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또는 여기가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보통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야. 아니면 합이 주어졌으면 뭐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합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ax, y가 양수라고 했고 완전 특이해. 잘못해요. 지금 난 x 플러스 y 최소값을 구할 거거든. 자, 이거를 이 상태에서 백날마다 안 보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할 수 있죠. 아니, 상관없잖아. 곱하기 1을 내 마음이지, 그지? 곱하기 1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저 1 자리에 누굴 대입한다? 얘를 대입한다. 완전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풀을 한 번쯤 외우고 싶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내가 1을 넣어봤어. 그죠? 멀쩡하게 숫자 1이 있는 거에다가 식을 넣는 이런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없는 걸 굳이 챙겨가면서, 왜냐면 생략된 걸 굳이 챙겨가면서 넣는 경우는 더더욱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학교 시험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요. 물론 한번 경험해본 분들은 푸시지만 웃긴 게 이거 지금 오늘 배우고 내일 시험 본다고 하더라도 니네 이거 기억 못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 왜냐면 산술기하가 이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저런 원판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했던 대로 전개하셔가지고 x 2 y분의 3x x분의 2y 3 하시면 y분의 3x 더하기 x분의 2y 더하기 5 이렇게 되고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슬쩍 가리시고 2배의 루트 2개의 곱 그거 나와요. 됐죠? 짠! 똑같이 5 더해주시고 약분하시고 그러면 3이 2 루트 6 플러스 6 뭐 값은 좀 더럽게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실수값이에요. 됐죠? 끝. 얘는 꼭 기억해 주세요.